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그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마에 흉터, 절뚝이는 걸음걸이. 30년 전 내 손에 죽은 이태수 그놈이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우리 아파트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 이름표를 달고서 말이죠. 이태수라는 검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새벽 3시 나는 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옆에서 자던 아내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또 그 꿈 꿨어요? 병원 한번 가봐요.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아. 고개를 저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은 50을 바라보는 나이답지 않게 핏기가 없었습니다. 30년. 고등학교 옥상에서 태수를 밀어버린 그날부터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죠. 옥상 난간에서 뒤로 넘어가는 태수의 모습,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피를 흘리는 그의 모습, 그리고 겁에 질려 도망치던 18살의 나. 괜찮아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 다음 주면 승진 발표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승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LK전자 상무 자리가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30년 동안 나를 짓눌러 온 건 출세도 돈도 아닌 단 하나의 비밀이었으니까요. 나 김준호는 살인자입니다. 아침 6시 평소처럼 운동복을 입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84평형. 시가 25억은 좋게 하는 이곳이 내 집이죠. 고급 외제차를 몰고 명품을 걸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어요. 조깅을 하며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통날까? 30년 전 그 일이 밝혀질까? 공소시효는 진작 지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회사에서는, 가족들은, 대기업 임원이 고등학생 때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알려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승진은커녕 해고당할 겁니다. 아내와 딸은 나를 어떤 눈으로 볼까요? 아빠. 집으로 돌아오니 고등학생 딸 지민이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학원 가야 돼. 늦을 거야.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구나. 평범하고 성실한 아빠라고만 알고 있겠죠. 회사로 출근하는 차 안에서도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6년 가을, 고등학교 3학년 때였죠. 이태수. 우리 학교 최고의 일진이었습니다. 덩치 크고 주먹 센 놈이 약한 애들을 괴롭히며 돈을 뜯고 폭력을 일삼았죠. 나도 그의 주요 타깃 중 하나였습니다. 야, 김준호. 오늘 용돈 얼마 가져왔어?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김없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돈이 없으면 주먹이 날아왔죠. 뺨을 맞고 배를 맞고 발로 차였습니다. 공부만 하는 모범생 새끼. 너 같은 놈이 제일 만만해. 선생님들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태수 아버지가 지역 유지였거든요. 학교에 기부도 많이 했고요. 오히려 내가 찍혀서 더 맞았습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당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게 지옥이었죠. 어머니는 내가 왜 밥을 잘 못 먹는지, 왜 자주 다치는지 모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태수가 또 나를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친구 민석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준호야, 괜찮겠어?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혼자 가는 게 나아. 너까지 맞을 필요 없잖아. 옥상 문을 열고 올라갔습니다. 태수는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요. 늦었네, 새끼야. 오늘 5만 원 가져왔지?
태수야, 나 정말 돈 없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도. 닥쳐. 뺨을 3개 맞았습니다. 귀가 멍했죠.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병원비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돈 달라면 가져와야지. 또 맞았습니다. 이번엔 배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죠. 태수가 내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꺼내 돈을 세더니 혀를 찼어요. 겨우 10,000원? 이걸로 뭘 하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머릿속에서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저놈한테 당하고만 있어야 하지? 일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돌 조각이 보였어요. 공사 중이던 옥상에 굴러다니던 것이었죠. 태수는 내 돈을 주머니에 넣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어요. 나도 모르게 벽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결국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밀쳤을 뿐이에요. 3개 밀었죠. 태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난간이 낮았습니다. 태수의 몸이 난간을 넘어갔어요. 으악! 비명소리.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나는 난간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4층 높이였죠. 태수가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피가 머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겁에 질려 옥상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민석이와 마주쳤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민석아, 나나. 왜? 무슨 일 있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를 뛰쳐나갔죠.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났습니다. 고등학생 옥상 추락사, 자살로 추정. 경찰 조사도 없었어요. 목격자도 없었고요. 태수 부모는 아들이 성적 비관으로 자살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회의 시작합니다. 비서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차는 이미 회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있었어요. 30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네. 지금 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임원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부하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자, 이번 분기 실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벽돌을 들고 태수에게 다가갔던 순간. 하지만 결국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밀쳤을 뿐이에요. 3개 밀었죠. 태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난간이 낮았습니다. 태수의 몸이 난간을 넘어갔어요. 과장님? 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녁 6시 퇴근해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죠. 로비로 올라오니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경비실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 바뀌셨네.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말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 오셨대요. 전에 계시던 분이 고향 가신다고. 새 경비원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죠. 이상하게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주민분.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평범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경비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새로운 경비원일 뿐인데. 여보, 저녁 먹어요. 아내가 부르는 소리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딸 지민이는 학원에서 아직 안 왔고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야. 그냥 승진건 때문에 좀 신경 쓰여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진실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로비가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경비실 앞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절뚝거렸어요. 왼쪽 다리를 약간 끌면서 걸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30년 전 일이잖아. 태수는 죽었어. 신문에도 났고. 하지만 왜 자꾸 그 생각이 들까요? 그날 밤도 악몽을 꿨습니다. 이번엔 더 생생했어요. 태수가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피를 흘리며 일어나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준호야, 너 언젠가 갚을 거야.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길이었죠. 경비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모자를 쓴 채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서 있었죠. 조심스럽게 다가가 플라스틱을 분리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경비원이 돌아서며 인사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었습니다. 50대 후반답게 백발이 섞여 있었죠. 그런데 이마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길게 패인 흉터. 오래된 상처였어요. 주민분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흉터. 어디서 봤는지 기억났습니다. 30년 전 태수의 이마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싸움에서 생긴 거라고 자랑하던. 저기요, 혹시 성함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저희 어디서 뵌 적 있으신가요? 경비원이 명찰을 가리켰습니다. 이태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주민분, 괜찮으세요? 태수가 아니 경비원이 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어지러워서.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렸는데요. 경비실에서 물 좀 드시겠어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 집에 가보겠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과호흡이 왔어요. 죽었다고 믿었는데 살아있어. 태수가 살아있어. 아내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야겠어요. 당장. 아니야. 괜찮다니까. 아내를 밀쳤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죠. 가나고 3학년 이태수 군, 옥상에서 추락사. 성적 비관 자살로 추정. 분명 죽었다고 했잖아요. 장례식도 치렀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죠? 아니면 동명이인? 같은 이름에 같은 흉터를 가진 다른 사람. 말도 안 됩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태수가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절뚝이는 걸음걸이. 그날 추락해서 다리를 다친 게 분명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이자 지금은 변호사가 된 친구죠. 여보세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민서가 너 혹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태수, 이태수 말이야. 태수, 그 새끼 왜? 죽은 지 30년 됐잖아. 그게 살아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우리 아파트 경비원으로 왔어. 분명 태수야. 이마 흉터도 똑같고. 준호야,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그냥 동명이인이겠지. 설마. 아니야. 분명 태수라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진정해. 내가 주말에 한번 가볼게. 괜찮아? 응, 부탁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태수가 살아있다면 30년 동안 내가 느낀 죄책감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석이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경비원이 정말 태수라는 거야? 모르겠어. 확실하지는 않은데 너무 닮았어.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 같이 내려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경비원이 보였어요. 민석이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원님. 제가 이 집 주민 친구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민석도 알아본 겁니다. 혹시 저희 어디서 뵌 적 있으신가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아, 아닙니다. 착각인 것 같네요. 민석이가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죠. 태수야, 진짜 태수가 맞아. 민석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어? 분명 죽었다고. 나도 몰라. 신문에도 났잖아. 장례식도 치렀다고 들었고. 준호야, 이거 큰일이야. 태수가 복수하러 온 거야. 분명히. 무슨 복수?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법적인 건 문제 없어.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너 지금 승진 앞두고 있잖아.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단 태수 신원부터 확인해봐. 내가 알아볼게. 경비회사에 연락하면 인적사항 나올 거야. 고마워, 민서가. 우리 친구잖아. 같이 해결하자. 며칠 뒤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야, 경비회사에 확인해봤어. 뭐래? 이태수 맞아. 1978년생. 부산 출신. 그럼. 우리가 아는 그 태수야. 근데 이상한 게 1996년 사망 신고가 되어 있다가 2000년에 정정됐어. 뭐? 무슨 소리야? 누가 태수를 죽은 걸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소한 거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왜? 준호야, 조심해. 태수가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민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또 악몽을 꿨습니다. 태수가 경비실에 앉아 있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30년 기다렸어, 준호야. 이제 내 차례야.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로비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태수가 경비실에 앉아 이쪽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쪽을. 다음 날부터 태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바꿨어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죠. 로비 대신 지하 주차장 비상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쓰레기는 아내에게 부탁했어요. 택배도 집 앞에 놔달라고 했고요. 여보, 요즘 왜 이래요? 경비 아저씨 피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운동 삼아 계단 이용하는 거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딸 지민이가 로비에서 넘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빠, 나 무릎 다쳤어. 황급히 내려갔죠. 지민이가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태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따님이 로비에서 미끄러지셨어요. 큰 상처는 아니고 약간 까진 정도예요. 태수가 구급함을 가져와 지민이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고 있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천만에요. 조심해서 다녀야 해요. 태수가 지민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이 내 딸을 만지는 걸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민아, 가자. 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아저씨한테 제대로 인사도 안 했잖아. 됐어. 빨리 가자. 집에 들어와서 지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하시던? 응, 그냥 조심하라고. 아저씨 되게 친절하시던데. 앞으로 경비 아저씨 말 걸면 대답만 하고 빨리 와. 알았지? 왜?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낯선 사람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나는 서재로 가서 책장 뒤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것들이었죠. 신문 스크랩, 그리고 편지들. 갈취 편지였습니다. 첫 편지는 사건 1년 후에 왔어요. 대학생이 된 직후였죠. 이태수를 죽인 게 내가 맞지? 경찰에 알리기 전에 1,000만 원 가져와. 겁에 질려 돈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도 편지가 계속 왔어요. 1년에 한두 번씩. 이번엔 2,000만 원. 3,000만 원 준비해. 30년 동안 총 얼마를 보냈을까요? 계산해 보니 3억이 넘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5년 전에 왔어요.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죠. 태수가 죽었다고 믿었는데 살아있다면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태수 본인? 아니면 다른 누군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를 일찍 빠져나와 민석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이었죠. 법무법인 정의 간판이 보였어요. 준호야, 여기 앉아. 민석이 심각한 얼굴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수에 대해 더 알아봤어. 뭘 알아냈는데? 1996년 추락사고 당시 기록이야. 경찰 보고서 사본을 구했거든. 서류를 넘겼습니다. 오래된 문서였어요. 피해자 이태수, 만 18세. 옥상에서 추락, 두개골 골절 및 좌측 대퇴골 골절. 병원 이송 후 치료받음. 뭐야? 죽지 않았다고? 응. 중상이었지만 살았어. 근데 며칠 뒤에 갑자기 사망 신고가 들어갔어. 누가? 태수 아버지. 이유는 모르겠어. 아들이 살아있는데 왜 사망 신고를 했는지. 그럼 신문 기사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아. 누군가 언론 플레이를 한 거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야,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태수를 죽은 걸로 만들었어. 왜? 무슨 이유로?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너를 살인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생각해봐. 태수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믿게 만들면 어떻게 돼? 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지. 누군가 그걸 노린 거야. 민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꾸고 태수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짓눌렸죠. 그럼 갈취 편지도. 그것도 같은 놈이 보냈을 거야. 너를 통제하려고. 도대체 누가? 며칠 뒤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났습니다. 김준호 상무 축하합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드디어 임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태수 생각뿐이었죠. 퇴근 후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하는 영수였어요. 준호야, 오랜만이다. 임원 승진 축하해. 고마워. 영수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태수 말이야. 이태수. 영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수, 그 친구 죽지 않았어? 혹시 장례식 갔었어? 아니.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렀다고 들었어. 부모님이 아들 일진 생활 창피해서 쉬쉬했다고. 그때 정말 죽은 거 맞아? 신문에도 났잖아. 왜 갑자기? 혹시 당시 다른 소문 같은 거 없었어? 영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실 좀 이상한 소문이 있긴 했어. 뭔데? 태수가 살아있다는 소문. 누가 병원에서 봤다는 둥.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 그럼. 근데 곧 묻혔지. 태수 아버지가 언론사에 압력 넣어서 기사 다 내렸다더라. 왜? 모르겠어. 그냥 소문으로만 떠돌다가 흐지부지 됐지.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이태수 추락으로 검색하니 예전 기사가 나왔어요. 부산 가나고 학생 투신, 자살로 결론.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학생 살아있다는 소문 들었는데? 아니 죽었음. 장례식 치름. 아니 병원에서 봤다는 사람 있음. 아니 루머임. 확인됨. 누군가 조직적으로 루머를 잠재운 것 같았어요. 주말에 민석이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준호야, 우리 직접 태수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그게 쉽겠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이렇게 숨어 지내면 뭐해? 민석 말이 맞았습니다. 함께 로비로 내려갔어요. 태수가 경비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민석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저희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얘기인데요? 개인적인 얘기라 여기서는 좀 밖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민석을 봤어요. 민석이 심호흡을 했죠. 우리 혹시 옛날에 본 적 없나요? 글쎄요. 왜 그러시는지. 부산 가나고등학교 다니셨죠? 어떻게 아세요? 저희도 그 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몇 학번이신데요? 96학번이요. 태수가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96학번인데. 알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요. 이태수. 태수가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준호 너구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수도 나를 알아봤어요. 민석이도 있네. 오랜만이야. 민석이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야, 너 어떡해? 살아있냐고? 놀랐지? 태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대체 무슨 일이야? 넌 죽었다고. 죽지 않았어. 보다시피 멀쩡히 살아있지. 그럼 신문 기사는? 장례식은? 다 거짓말이야. 누군가 꾸민 거지. 누가?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그날 옥상에서 떨어진 건 맞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준호 내가 밀었잖아. 기억나? 미안해 나는. 사과 안 받아. 사실 내가 너한테 먼저 잘못했으니까. 뭐? 나 그때 일진이었잖아. 너한테 진짜 못되게 굴었어. 돈도 뺏고 때리기도 하고. 그건 내가 먼저 잘못했어. 인정해. 그래서 벌 받은 거지, 뭐. 태수가 다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다리도 그때 다친 거야. 평생 절뚝거리며 살게 됐지.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로 온 거야?
민석이 물었습니다. 너한테 복수하려고? 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 무슨 복수? 내가 먼저 잘못했는데. 그럼 왜? 사과하러 왔어. 준호한테. 사과? 민석과 나는 동시에 물었습니다. 응. 30년 전 일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하게 괴롭혔잖아. 태수가 진심 어린 눈으로 나를 봤어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진짜 미안해. 그때 난 너무 어렸고 멍청했어.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정해, 준호야. 민석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날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된 거야? 민석이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깼어. 누가 나를 데려다 줬더라고. 누군데? 모르는 사람이었어. 정장 입은 남자. 나한테 제안을 했지. 무슨 제안?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과거를 지우고 다시 시작하래.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내 신분을 세탁해줬어. 사망 신고하고 새 주민등록증 만들어주고. 왜? 무슨 이유로? 대가를 받았지. 내가 준호를 협박하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협박. 편지 보내서 돈 뜯어내라고. 준호가 나를 죽였다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래. 그래서 했어. 처음엔 했어. 돈도 필요했고. 하지만 몇 년 하다가 관뒀어. 왜? 양심에 걸려서. 준호도 피해자인데 내가 뭔 짓을 하는 건가 싶더라고. 그럼 최근 편지는? 내가 안 보냈어. 다른 놈이 보냈을 거야. 누가? 그 정장 입은 남자. 아니면 그 사람 부하. 민석과 나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태수야, 그 남자 이름 알아? 몰라. 얼굴도 잘 기억 안 나. 특징은? 나이는? 30대쯤. 키 크고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 왜 지금 나타난 거야? 내가 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준호, 너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잖아. 태수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이 사람이 나를 병원에서 데려간 놈이야. 사진 속에 정장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이거 민석? 뭐? 이거 민석이잖아. 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 우리 반 친구. 그래. 분명 민석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불가능해. 민석이가 왜? 내 친구가 맞아? 응,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태수를 병원에 데려갔다. 민석이 태수에게 나를 협박하라고 시켰다. 민석의 사무실 직원이 편지를 보냈다. 민석이가 모든 걸 꾸민 거야.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갈취 편지들을 다시 꺼냈어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필체가 달랐어요. 초반 편지와 후반 편지의 글씨가 다른 사람 것이었습니다. 태수 말이 맞았어요. 누군가 중간에 바뀐 겁니다.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석아, 편지 분석 좀 해줄 수 있어?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야, 필체 감정 결과 나왔어. 뭐래? 최소 3명이 쓴 거야. 시기별로 다른 사람. 3명. 그리고 마지막 편지, 5년 전 거 있지? 그거 인쇄체로 쓴 건데 종이 재질 분석해보니까. 뭔데? 고급 용지야. 법률사무소에서 주로 쓰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응. 그리고 하나 더. 봉투에 미세한 지문이 남아있어. 누구 거야? 데이터베이스 조회해봤는데 내 사무실 직원이야. 뭐? 우리 사무실 행정 직원. 5년 전까지 일했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아, 너 설마. 아니야.
나 아니야. 누가 내 직원 이용한 거지. 하지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민석이 왜, 무슨 이유로?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요. 같이 놀고 공부하고 고민 나누던 사이였죠. 가장 믿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30년 동안 나를 조종했다고 핸드폰을 꺼내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아, 나 준호야. 왜? 무슨 일이야? 시간 새벽 2시인데 만나야 할 것 같아. 지금 당장. 지금? 무슨 일인데? 전화로 못해. 내 사무실로 갈게. 알았어. 몰래.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민석 사무실 건물로 올라갔어요. 민석이 사무실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무슨 일인지 말해봐. 사무실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민석아, 솔직하게 말해줘. 뭘? 30년 전 일. 내가 관여했어. 무슨 소리야? 태수를 병원에 데려간 사람. 너였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해줘. 제발. 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진짜였어? 정말 내가. 그래. 나였어. 왜? 왜 그랬어? 민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 살리려고. 뭐? 그날 옥상에서 본 거야. 내가 태수 밀치는 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넌 도망갔고 나는 태수 확인하러 내려갔어. 죽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지. 태수가 죽으면 너 살인자 되잖아. 그래서 병원에. 응. 익명으로 신고하고 입원시켰어. 태수 부모한테도 연락했고. 그 다음은 태수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했어. 이 일 조용히 묻어달라고. 왜? 아들 일진 생활 알려지는 게 싫었던 거지. 그래서 사망 신고를? 아니, 그건 내가 했어. 뭐? 태수 살리긴 했는데 내 미래를 생각하니까 차라리 죽은 걸로 만드는 게 낫겠더라고.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태수 살아있으면 언젠가 너 고발할 수도 있잖아. 그럼 넌 끝이야. 그래서 가짜로 죽은 걸로 만들었어. 응. 언론 조작하고 장례식 소문 퍼뜨리고. 미쳤어?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민석이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 너 위한 거야. 내가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대신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건 의도한 건 아니었어. 거짓말. 편지는 뭐야? 갈취 편지. 민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필요했어. 뭐가 필요해? 통제하려고. 너를. 통제. 민석의 말에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준호야, 너 똑똑하잖아. 능력도 있고. 근데 너무 착해. 그게 무슨. 이용하기 딱 좋은 거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필요했어. 무슨 소리야? 법대 다닐 때 등록금 어떻게 냈는지 알아? 장학금 받았다고. 거짓말이야. 내가 빌려준 돈으로 다녔어. 내가? 그래. 기억 못하지? 대학 2학년 때 내가 나한테 500만 원 빌려줬잖아.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아, 그때 내가 집안 사정 어렵다고. 다 거짓말이었어. 나 등록금 낼 돈 없었거든. 갚겠다고 했잖아. 갚을 생각 없었어. 처음부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협박한 거야? 협박까지는 아니고 죄책감 이용한 거지. 미친놈.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정해. 들어봐. 뭘 더 들어.
내가 30년 동안 나를 가지고 논 거잖아.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지만 너도 이득 봤어. 무슨 이득? 내 승진 내가 도와줬잖아. 법률 자문도 해주고 회사 임원들한테 로비도 했어. 그래서 뭐, 그게 정당화돼? 아니, 정당화할 생각 없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민석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봐. 서류 뭉치였습니다. 뭔데? 내 회사 승진 관련 서류. 내가 3년 전부터 준비한 거야.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 인사 기록, 평가서, 임원 추천서. 이걸 왜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만든 거니까. 일부는 조작했고. 뭐? 내 평가 점수 몇 개 올렸어. 추천서도 위조했고. 미친 진짜 미쳤구나. 덕분에 내가 상무됐잖아. 왜?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말했잖아. 너 이용하려고. 뭘 위해서? 돈, 권력, 인맥. 민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넌 대기업 임원이잖아. 나한테 도움되는 거 많아. 그래서 나를 꼭두각시로 만든 거야? 근데 준호야, 넌 선택권이 없어. 뭐?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 경찰 가. 그럼 너도 끝이야. 공소시효 지났어. 법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회사는, 사회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학창시절 폭력 사건 연루됐다는 게 알려지면 설사 무죄라도 이미지 타격 심각하지. 그건 게다가 내가 받은 돈, 승진 과정의 비리. 이것도 다 밝혀지면 민석이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너 해고야. 아니, 감옥 갈 수도 있어.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도 안 갔어요. 병간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었습니다. 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수야, 만날 수 있어?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민석이가 모든 걸 인정했어.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민석을 신고하고 싶지만. 너도 피해보겠지? 응. 준호야, 우리 같이 민석을 끌어내리자. 어떻게? 증거 모으는 거야. 민석이 저지른 범죄들. 무슨 범죄? 사문서 위조, 사기, 협박. 이것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나 30년 동안 민석이랑 연락했거든. 정말? 응. 편지 주고받고 가끔 만나기도 했어. 그럼 증거가 있겠네? 있어. 편지들, 녹음 파일들. 다 보관해뒀어.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수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모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 더 필요해. 결정적인 증거. 뭐? 민석 사무실에 있는 파일. 내 승진 조작한 서류. 어떻게 구해? 직접 가서 가져와야지. 주말 밤 민석 사무실에 침입했습니다. 태수가 경비원 복장을 하고 같이 갔어요.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민석 방문을 열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졌어요.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있다. 내 이름이 적힌 파일이었어요. 펼쳐보니 조작된 서류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사진 찍어. 핸드폰으로 증거를 촬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큰일 났다. 민석이야. 황급히 파일을 챙기고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빨리. 차를 몰고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어젯밤 내 사무실 침입한 거 너지? 대답 안 해도 알아. CCTV에 다 찍혔어. 그래서 어쩔 건데? 만나자.
얘기 좀 하자. 며칠 뒤 회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준호 상무의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인사팀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상무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내 횡령 기록이었어요. 이건 조작된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일단 자택 대기 명령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죠. 어때? 내 선물 받았어? 이 미친놈. 내가 회사에 제보한 거야? 응. 경고야.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 이제 끝났어. 끝난 게 아니야. 아직 기회 있어. 내 말대로만 하면 제보 취소해 줄게. 태수와 다시 만났습니다. 준호야, 민석 자백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녹음하는 거야. 민석 만나서 대화 녹음하면. 다음 날, 태수가 소형 녹음기를 구해왔습니다. 이거 옷에 달아. 조심해.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석아, 다시 생각해봤어. 내 제안 받아들일게. 저녁에 민석 사무실로 갔습니다. 녹음기를 켜놓고 들어갔어요. 민석아, 솔직히 말해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돈이지 뭐. 그리고 태수는? 태수, 걔는 그냥 도구였어. 너 통제하려고. 충분히 자백받은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계약서 같은 거 쓸까?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없어. 옷 벗어봐. 뭐? 옷 벗으라고. 녹음기 찾는지 확인할 거야. 들켰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민석이 내 셔츠를 찢었습니다.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역시 날 속이려 했구나. 민석이 녹음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서 박살났죠. 민석이 책상 서랍을 열고 칼을 꺼냈습니다. 미친 게 아니야. 정리하는 거지. 민석아, 진정해. 사람 죽이면 넌 끝이야. 이미 끝났어. 내가 녹음하려 한 순간부터. 민석이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태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셋이서 뒤엉켜 싸웠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석을 제압했어요. 경찰 불러. 몇 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민석을 체포했어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으며 모든 걸 설명했어요. 태수가 가져온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 구속되었습니다. 회사 제보도 취소되었습니다. 민석이 거짓 제보였다고 자백했거든요. 복직 통보를 받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민석을 봤어요. 수감복을 입은 민석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피고인 강민석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재판이 끝나고 민석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석이 입모양으로 미안해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30년 전 일, 태수, 민석, 모든 것을. 힘들었겠어요, 여보. 응, 정말 힘들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잖아요. 며칠 뒤 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수야, 우리 학교 옥상에서 만날 수 있어? 거기. 왜? 마무리하고 싶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모교를 찾았어요. 30년 만이었죠. 학교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상은 그대로였어요. 태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왔구나. 응. 난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네. 그러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야, 정말 미안해. 너를 밀어서.
그만해.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준호야, 너 30년 동안 충분히 벌 받았어. 태수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매일 악몽 꾸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게 벌이었어. 그래도, 이제 그만 괴로워해. 나도 잘못했으니까. 너는 뭘 잘못했어? 너 괴롭혔잖아. 먼저 시작한 건 나야. 사고였어.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이 다리 덕분에 정신 차렸어. 뭐? 다치고 나서 인생 되돌아봤거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그래서 사람 됐지. 지금은 착하게 살아. 둘이서 웃었습니다. 태수야, 고마워. 진짜로. 뭐가? 날 용서해줘서. 도와줘서. 우리 친구잖아. 이제부터. 친구. 응. 30년 전엔 적이었지만 이젠 친구야. 악수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와 학교를 나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었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회사 일도 정상적으로 하고 가족과 시간도 보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었죠.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무슨 일 있어요? 응. 오래된 짐을 내려놨거든. 다행이에요. 딸 지민이도 변했습니다. 학교 왕따 문제가 해결되었거든요.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놀았어. 그래. 재미있었어? 응. 이제 학교 가는 게 안 무서워. 잘 됐다, 우리 딸. 주말에 아파트 로비를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경비실을 봤어요. 새로운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떠났거든요. 준호야, 나 고향 갈 거야. 며칠 전 태수가 말했었죠. 시골.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 언제 가는데? 다음 주.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나도. 그래도 연락하며 지내자. 그래. 태수와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식사했습니다. 준호야, 행복하게 살아. 너도. 나 너 만나서 다행이었어. 나도. 원수에서 친구가 되다니. 인생 재미있지? 그러게.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죠. 잘 지내? 나 요즘 잠잘 와. 고마워.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잘 지내. 너도 건강해. 친구야. 미소 지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동안 생각했어요. 3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거짓말하며 숨어 지낸 세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용서한 거였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딸이 뛰어와 안겼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산책. 같이 가지 그랬어요. 다음엔 같이 가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가족들과 웃으며 대화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더 이상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평화롭게. 1년 후. 나는 여전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죠.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투명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태수는 가끔 연락했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행복해, 준호야. 너도 그렇지? 응, 나도 행복해. 민석은 감옥에서 나와 미국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용서하는 거? 용서? 응. 남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는 거. 어렵다. 그래. 어려워. 하지만 그게 자유로워지는 길이야. 자유. 마음의 자유.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응.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곧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이든 맞이할.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은 채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갈.